어제 매불쇼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길이 없다면서 저희에게 노크를 했는데요. 예. 최유기가 네. 어제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선고 네.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뭐 제가 아우 뭐 나름 만족한다라고 했잖아요. 7년 나온 거. 예. 네. 그거를 보시면서 정신 나간 놈 저거. 많이 좋아하긴 하더라. 저 정신 나간 놈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오. 노크를 했어요. 물론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예. 김경호 변호사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3 윤석열 친위 군사 쿠데타 이후로 예. 조이대 탄핵, 음. 윤석열 군사 반란 수계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것만 고민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주 예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그 예리함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매불쇼에서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하는 날 저하고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때 5년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을 실망 했었어요. 많이 우리가 했었어요. 모두. 그래서 아마 이번에 2년이 올라간 것에 네. 체육 우리 MC께서 아주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신났더라고. 예. 신난 나왔다고. 그래도 2년 올라간 게 어디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예. 춤까지 추면서. 그리고 안 줬어. 그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 2차 종합특검에서 군사 반란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예. 검토한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네. 최초로 그거 군사 반란 수계 그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죠. 주장했던 예. 거거든요. 네. 아주 고무적입니다. 네, 그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출신, 변호사 출신, 대변인, 부대변인 아니야. 확실해야 됩니다. 진짜 막 있는 있고 화를 냅니다. 네, 감투를 좀 좋아하십니다. 이지은 대변인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약간 화가 나 있는데요. 또 화가 나 제 있어요? 고향이 부산입니다. 근데 네. 부산 북갑에 나온 후보자 그 하정우 후보가 네, 이제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 억가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네. 그 마치 악수를 하고 손을 털은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그 앞뒤 문맥을 쫙 보면 물이 묻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잡았는데 여전히 물이 묻어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그냥 비빈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주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억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걸 보고 저도 김경호 그 변호사님만큼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은정 의원님. 네. 근황 하나만 잠깐 좀 여쭤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 예.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네.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비교섭을 그렇게 전체 의원을 다 부른 건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시라고. 그래요? 예,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 혹시 굉장히 밀착해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저렇게 손을 꽉 네. 잡아 주셨어요. 네. 그 혹시 의원들 한 명 한 명. 저때 이재명 대통령이 귓속말로 그 이재명 정부 좀 그만 흔드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대통령께서 아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확인하는 거야. 갑자기 팩트체크. 밑도 끝도. 아니 밑도 끝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 검찰 개혁 관련해가지고 다룰 때마다 매번 이재명 정부 그만 흔들어라 맨날 예. 올라오니까. 댓글에서. 예, 댓글이. 예. 우리 댓글에서. 우리 이잼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고생했다. 고생 많다고. 고생 많다. 그렇게 정말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정말 응원해 주시는 그런 네. 마음 느껴졌고요. 보기 좋다. 우리 이잼께서 지난 검찰개혁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개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루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 100만 배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아유,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나?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을 전부 부르는 그러니까 대표들 말고. 건 있었는데 대표단은 있었는데 전체 의원을 이렇게 다 그렇죠. 한꺼번에 부른 오. 것은 없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도 초청 받았어요? 당연하죠. 갔죠. 예.
같이 갔습니다. 네. 가셔야지. 아니, 걱정하시는 거죠? 걱정. 사진도 찍었어요. 가셔야지. 최혁진 의원 페이스북에 딱 사진 찍은 거 올리셨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식사 같이 하시면서 일일이 의원들이 그 뭐 무슨 요청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겠죠. 것들을 다 일일이 적으셨어요. 와, 그거를. 직접. 예, 직접 메모하시면서 와. 또 답변도 해주시고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발언할 때는 저는 좀 재밌게 대통령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와. 제가 또 재밌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국정조사, 그 국무회의 생중계를 너무 국민들 눈가기를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법사위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빵 터지셨습니다. 빵 터졌어요. 빵 터졌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그렇게 저기 전통시장 다니시면서 많이 드셨어요. 드셨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근황 토크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예. 여기 다 법조인 분들이시니까 최근에 그 김건희의 2심 선고 있었고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선고가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짧게만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자 다시 한번 김건희 2심 선고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무죄, 그리고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는 유죄입니다. 그래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기로 했고요. 2,094만 원 추징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주가 조작은 처음으로 이제 유죄가 그렇죠.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요거 털어준 검사 4인방 예. 요거는 영원히 박제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광화문에 붙여놔야 돼.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예, 까먹지 않도록. 까먹지 예. 않게. 요건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가 못 다뤘었는데 명태균 정치자금 위반 관련해서 이제 무죄 선고를 했는데 구체적 혐의 잠깐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뭐 이런 거 다들 이제는 너무 많이 아니까 그렇죠. 무상으로 여론조사 해주고 예.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 받았잖아. 그러니까요. 팩트잖아. 근데 이거를 무죄로 선고를 했는데요. 왜 무죄로 선고했냐? 여론조사 제공은 명태균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예. 거야. 그냥 쑤셔 넣었다는 거야. 그리고 김건희는 정치인이 아니라 공천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무죄를 줬거든요.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 효과를 통해 명태균 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스스로 얻는 이익이 있었고 명태균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의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공천은 피고인의 선불이라는 취지의 명태균의 발언은 평소 그의 발언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로 이거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딱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김건희가 명태균하고 통화하면서 직접 얘기했어. 공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예. 그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자, 공천을 윤석열하고 협의하잖아. 예. 맞지? 아까 협의했지. 그렇죠. 그리고 공천을 약속하잖아. 이보다 더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자, 일단 김건희 2심 선고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저 부분이 무죄가 나서 저는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공동정범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지 못한 네. 정말 뼈아픈 조이대 항소심다운 판결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 저거는 김건희 육성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직접 육성이 나왔잖아요. 너무 많아요. 저런 물증이 다 나왔는데 저걸 무죄로 쓰는 거 그럼 도대체 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지 물증이 있고 사리에 맞지 않아요. 예, 그리고 네. 결과가 일어났고 일어났고 예. 네. 그리고 지금 판결문의 무죄 이유가 김건희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정치 활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게 윤석열이랑 협의를 하잖아. 그렇죠. 아유 정말 속상해 죽겠네. 사리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저것은. 그렇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되어야 됩니다. 예. 네. 요거는 뭐 특별히 첨언할 거 없으면 넘어가고 간단하게 예. 제가 하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공동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전에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그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이렇게 네. 되면 제 논리가 아직은 지금 노상원 수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된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돼서 비상계엄의 동기가 명태균의 황금폰이었다. 네. 이게 하나 축인데 무죄로 이제 무너졌는데 그렇습니다. 2심에서도 적어도 이 김건희 털어준 이 검사들 자인방. 그 탄핵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그 동기가 있다. 네. 이 부분을 1심에서는 무죄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했기 때문에 저의 이 공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파란불 켜졌습니다. 특히 알선수재 부분은 원래 V0로 V1이 V0 위에 있었다. 그 부분에 중요한 논건데 거기에 하나 자본시장법까지 유죄가 됐기 때문에 네.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상식적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다. 그것도 제 의미는 그 정도입니다. 의미를 또 하나. 예. 지금 33,000여 명이 공동소송, 위자료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3,000분. 예. 와. 저희가 최근에 법안소위 법사위에서 친일재산 환수법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친일재산을 샅샅이 추적해가지고 지금 네. 이제 처음에 1차로 위원회에서 환수했던 그거 말고도 지금 추가로 더 환수를 하겠다는 건데 이 내란 세력 특히 윤석열 김건희의 저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지금 저렇게 위자료 소송을 해가지고 샅샅이 저 재산을 국민들에게 다 토해내야 된다. 네. 전 성공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아유.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 네. 소송에. 네. 예. 10만 원 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 제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아쉽습니다. 모집을 이제는 좀 양해를 네. 구하고 양해 좀 구합니다. 이제 닫았습니다. 네, 승소 다 하시면 저도 네. 다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추가로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선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예. 이제 제가 두들겨 맞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2심 선고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체포방해 혐의는 유죄. 사실 뭐 1심에서 거의 유죄로 된 건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국무위원 권한 침해도 유죄, 비아폰 기록 삭제 혐의도 유죄,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이것도 유죄. 그래서 징역 7년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7년 선고됐고 내용 좋다고 제가 굉장히 만족했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 만족하는 모습이 조희대가 쳐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거야, 내가. 그래요? 자, 그거를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이 아주 예리하게 저를 두들겨 팰 겁니다. 예. 먼저 요즘 법원에 가면 항소심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마약 범죄의 경우에 피고인이 보통 마약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검찰이 이후에 찾으면 추가적으로 기소하면 대부분의 판사가 그 추가적 범죄 한 사람이 한 거니까 네. 다 병합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게 정의죠. 따로따로 판결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합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특권으로 내란의 죄, 외환의 죄만 아니면 너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란의 죄도 범하고
외환의 죄도 범한 정말 대한민국 유일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었던 자인데 네. 그러면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하고 그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지금 방해를 한 건데 이거 당연히 한꺼번에 모아서 동시적으로 판결해야 되는 거죠. 진돗개 같은 검사라면 이진관 같은 판사라면 예. 근데 세 개의 재판이 다 지금 찢어져 있잖아요. 찢어져 있죠. 근데 이건 동시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거죠. 동시적으로 네. 확정이 안 된 거니까 네. 그게 바로 형법 37조의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자, 네. 내란 판결 따로 하고 체포방해 따로 하잖아.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요거를 따로 할 때와 합쳐서 할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거 궁금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예. 형법 제37조와 형법 제38조 1항 1호 올려주세요. 자, 네. 저기 보면 말씀해 주시죠. 예. 자, 형법 제 37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그러니까 돼 있고요. 다 합쳐서 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형법 제 38조 1항 1호입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 여기서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 윤석열은 내란의 죄와 내란수계, 네. 일단은 내란수계, 네. 외환의 죄, 일반 이적죄, 그리고 체포방해죄 3개입니다. 이 3개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3개의 수계죠. 네. 그러니까 37조에 딱 해당되죠. 경합해야 돼. 경합범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처리를 38조 1항 1호에 따라 처리하는데 내란수계죄에다가 이 체포방해죄를 동시적으로 판결만 하게 했으면 이 체포방해죄가 5년에서 7년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2년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수개의 죄가 동시로 판결하게 되면 이때 가장 중한 죄는 내란수계죄니까 네. 이걸로 처벌하는 것이고 이때 이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무거운 사형을 선고한다.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체포방해죄를 왜 찢어서 선고를 하느냐. 그렇지. 근데 이게 고작 2년 늘어났다고 최욱이 너는 웃고 앉았냐? 이건 2년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최욱이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조이대에 덫에 걸려 들었어. 그래서 저는 조이대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정말 정의감이 있는 판사라면 스스로 새 사건을 병합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은석 특검을 계속 욕하는 이유는 왜 병합 신청을 안 하냐 너는 적어도 내란수계 뭐 하나로 외환의 죄나 아니면 체포방해죄라도 동시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병합 신청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사형이 나오는 것을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진짜 중요하네. 예리하고 중요해. 네. 그러니까 내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가 없다니까. 반드시 사형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 형법에. 와 이거 예리했고 나는 무식했어. 와, 그랬는데도 어제 방송 좋았다고 말미에 춤추고 그랬던 거예요? 춤을 안 췄어. 여기서 말씀드릴 와 거는 예리했어.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알면서 이렇게 하는 조은석 특검이 저는 더 책임이 크다.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나 진짜 이건 무조건 박수야. 와. 이 몰랐어. 예. 이거를 근데 다루는 언론이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로스쿨을 나왔어요? 뭘 했어요? 김경호 TV가 좀 인기가 없습니다. 이것만 봤어도 다뤘을 텐데. 와 이거는 기가 막힌 부분을 찔러 근데 넣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수개의 경합범 사건은 법원에서 당연히 병합해서 재판을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을 이렇게 찢어서 재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일반 이적죄까지 모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모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1년의 스토리거든요. 그렇지. 네. 이 1년의 스토리를 각자 증인을 각자 중복적으로 한다? 정말 코미디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코미디예요. 와, 이거 최욱이 윤어게인까지 나왔어요. 댓글에.
저거 윤어게인이라고. 2년 늘은 걸로 좋아하면 저거 윤어게인이랑 뭐가 다르냐.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일반 이적제도 지금 형법 99조가 아니다. 김용대 투스타 그리고 여인영 쓰리스타 이들이 주도한 군인이 했기 때문에 군인의 일반 이적제는 군형법 14조 8호 사형 무기 5년 이상. 그냥 일반 이적제는 형법 무기 3년 이상. 지금 무기 3년 이상은 적용하고 있는 게 웃긴다. 저는 조은석 특검을 계속 욕하는 겁니다. 군인이 군형법을 적용해야지 왜 군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하느냐. 저는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2차 종합특검 얘기는 짧게만 할게요. 김경호 변호사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지금 근데 이 이후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경호 변호사 그리고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이 군사반란으로 맞아요. 처벌을 해야 된다. 왜냐 군사반란은 이 사형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2차 종합특검이 군사반란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군사반란이 맞죠. 예.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왔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내란 다음 날부터인가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건 군사반란 수계로 해야 되고 군사반란 수계 정한형은 단 하나의 형밖에 없습니다. 네. 그 형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죠.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종합특검에서 그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 김정미 변호사가 그 군 법무관 출신인데 네. 저는 그분만큼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탄탄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진짜. 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간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얘기 안 예, 하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용 안 하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저는 계속 조은석 특검을 비판하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구를 뚫어야 되느냐. 김명수를 잡은 겁니다. 합참의장 김명수가 자기는 분명히 국군조직부 구조에 따라 수방사와 특전사 이 전투부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 모르게 출동했다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했는데 네. 저는 국방부 검찰단 이 검찰단 이 직무유기인데 단편 명령을 못 찾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이 됐어요. 거기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위헌이에요. 그걸 봐놓고도 단편 명령으로 수방사, 특전사, 비상계엄에 임무 수행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게 바로 중요임무 종사자예요. 그렇죠. 이걸 잡고 네. 그 다음에 제가 3월 31일 날 반란수계 고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때 우리 권영환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영환 합참에 나와서 대령인데 바로 또 하나 터뜨렸습니다. 박안수가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동의가 있었는데 2시 30분인가 신속 기동 2사단 출동 여부 타진했습니다. 네. 제가 2사단 법무참모 출신입니다. 네. 그게 바로 7군 단장이 판단을 잘해서 그렇지 그게 바로 군인이 움직이면 무장 군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군사반란 고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네. 그걸 잡고 오늘 바로 윤석열을 불러다가 반란 수계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2차 종합특검은 쾌거입니다. 예.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네. 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판이 있어서 일어나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급하셨구나. 오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예. 지금 서울 고등에 재판이 2개나 있어요. 예. 가세요. 본업이 1번입니다. 네, 가세요. 네. 벌써 힘이 남으면 매불쇼 나오겠습니다. 네.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당된 화를 다 내신 것 같아요. 오늘 내야 할 말을 다 빠르게. 내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과 함께 예.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완성을 앞두고 지금 아주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연일 보안 수사권의 우수 사례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
검찰의 저 홍보 활동이 예. 왜곡된 홍보라면서 또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제는 또 검찰 개혁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어요. 예. 거기에 또 이지은 대변인이 그 상석에 또 앉아 있는 사진을 제가 또 봤거든요. 네. 저 봐, 상석에 앉아 있어. 제가 좌장이었습니다. 저기 또 아주 치열해 지금 물밑에. 예, 그럼요. 자,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짧게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아래 중수청, 법무부 아래 공소청을 두는 법안. 요거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맞지? 예. 그리고 2단계가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이 중수청과 공소청의 내용을 채우는 법안도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 결과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네. 여기까지가 됐어. 요 2단계야. 그렇죠. 2단계까지. 이제 마지막 3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소청에 남아있는 검사들에게 예.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입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검사의 그 수사권에 대해서도 여기 써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2번. 자, 검사는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 네, 맞습니다.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요게 이제 3단계입니다. 이제부터 말씀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 196조 2항이 보안 수사권을 규정한 것은 아니죠. 2차 수사권, 재수사권인 거죠. 보안 수사라는 개념은 형사소송법 전체를 통틀어서 197조의 2에 검사가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는. 그래서 검사가 196조 2항에 따라서 하는 수사는 엄밀히 말하면 보안 수사는 아니고 2차 수사, 재수사권,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검사 자기들이 얘기하는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공소청 검사에게 둘 것인가, 이것이 이제 남아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그렇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그게 이제 거거든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권을 놓기 싫잖아요. 싫죠. 그래서 지금 너무 언론 플레이가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성과를 엄청나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의 성과가 좀 왜곡된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박은정 네. 의원님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를 좀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아니 자료부터 잠깐 좀 자료요. 보고. 예, 한번 보시면 자료를 일단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보안 수사 왜곡 사례. 그게 이제 이따가 아마 예. 우리 경찰관이 어제 토론에서 말씀하신 게 나오긴 할 텐데, 저런 식으로 보안 수사 정말 잘했어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을 봤더니 저 사건은 식당의 영업 방해로 업무 방해, 형법 314조 1항 업무 방해로 송치를 했는데 그 후에 구속돼서 기소된 거를 봤더니 뭐 스토킹도 있고 보복 범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은 왜 수사 안 했어? 부실하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만 잘했어 검사들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송치된 이후에 보복과 스토킹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수사를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송치할 나중에 때는.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나중에. 네. 검찰에 이 단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 송치한 다음에 이 60대 남성이 뭐 스토킹도 하고 화가 나니까. 이렇게 네. 이제 네. 범죄를 뒤늦게 저지른 그렇죠. 거야. 네, 네. 근데 그거를 보안 수사로 우리가 경찰이 못 잡아낸 걸 그렇지. 잡아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는. 마치 경찰이 놓친 걸 자기들이 밝혀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이네. 왜곡이고 과장이야.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지금 개가 이제 아니에요. 언론에서 찾아보면 뭐 검찰이 보안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이 보안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렌트카에 이제 손님이 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와서 거기다 800만 원을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이 요거를 찾아가지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안 갖다 주고 본인이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못한 거를 검찰이 블랙박스 포렌식 해가지고 다 찾아냈다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검사의 인터뷰가 실립니다. 아, 네. 보안 수사와 과학 수사로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 구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실렸는데 네. 이거 보고 경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다 한 사건이거든요. 경찰이 이미 블랙박스 다 봐가지고 포렌식 다 해가지고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송치를 한 사건인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좀 과장이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경찰에서는 단순히 상해치사로 했는데 검찰에서 ABCD 수법을 싹 보고 가나다라까지 다 수사를 해가지고 강도 살인이고 뭐고 다 밝혀냈다라고 했는데 이 ABCD 가나다라 수법이 경찰 수사 서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경찰은 구속을 하면 10일 동안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줘야 됩니다. 네. 10일이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죄명이 바뀔 수 있다. 대신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사까지 다 했다라는 걸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설명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검찰이 마치 자기들이 경찰이 못한 걸 밝혀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우리 그 검사님 아니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이 보안 수사한 실적 내라고 검사들을 그렇게 쪼고 있다는 겁니다. 보안 수사 우수 사례 실적을 빨리 내라 많이 내라. 검사들은 우수 사례 없는데 뭘 보안 수사 우수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례들이 경찰과 검찰이 현장에서는 잘 협력을 해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는 거 다 경찰이 해줘서 잘 된 사례인데 이게 마치 검사가 잘했다고 하려니까 경찰은 사건을 개판친 것처럼 그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들이 전화를 해서 아니 검사님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우리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우수 사례로 들어갔지? 이렇게 활용할 줄 몰랐다. 네. 홍보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보안 수사 요구 건과 보안 수사 건은 다른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검사들이 어디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 현직 경찰관들마저도 10명 중 7명이 검사의 수사건을 찬성한다. 자, 요건데 요게 여론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보면은 저 위에 거 하나 좀 읽어 저게 주세요. 보안 수사건 네. 예. 위에 거 직접 보안 수사권 인정할 필요가 있다가 이게 35.2%죠. 네. 그리고 검사에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0.5%, 총 65.7%.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요 띄워놔 주세요, 계속.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의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죠. 다른 거. 같은 성격의 항목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쟁점이 뭡니까? 보안 수사권을 줄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줄지 그렇죠.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의견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의견인 것처럼 부풀려져서 홍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직접 가질 것인가 아니면 요구권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저거 두 개를 붙여가지고 현직 경찰관들마저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찬성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저거를 13만 경찰 중에 105명만 조사를 한 거예요. 105명. 저게. 그리고 그 조사 결과도 저렇게 왜곡하고. 그래서 65.7%가 아니고 실제로는 아까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35.2%만 인정하고 나머지 저 밑에 부분들은 반대하는 경찰의 의견이어서 오히려 과반 이상이 60% 가까이 경찰은 검사의 보안 사건보다는 보안 사 요구를 통해서 하자 반대한다는 걸로 언론이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론이 검사 편인지 아니면 검사가 저렇게 언론에다가 내는 것을 그대로 좀 점검하지 않는 것인지 저렇게 온 언론의 10명 중 65.7을 또 반올림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10명 중 7명이 막 찬성하는 것처럼 너무 저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어제 경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럼 정말 경찰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대통령께서 수기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검사들의 의견이 저렇게 있는 건 알겠어. 검사들은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경찰은 그럼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은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로 충분하다는 것이 경찰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보안 수사 요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안 수사 요구가 굉장히 부당한 게 너무 많다. 오히려 그것마저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하잖아 경찰한테. 경찰한테. 근데 이제 황당한 사례가 많다는 거야. 그거를 잠깐 5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저런 식으로 양면 문서를 단면으로 복사해서 그 바꿔와라는 저런 거를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요 정도야. 그리고 검찰 자기들이 보관 중인 사건 기록 지금 보안수사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저거를 다시 기록을 첨부하라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를 그 경찰에 보내는 거. 그리고 또 판매글인데 핀매글이라고 잘못 썼나 봐요. 범죄 사실에. 그것도 오타 수정하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이런 식의 잘못된 보안수사 요구도 많다 실제로.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은 보안 수사 요구로 충분한데 지금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법률가인 검사들과 매우 협력이 잘 되어 있다. 우리가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네. 검사들만이 무슨 수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왜곡된 언론 플레이로 경찰을 너무 공격하거나 잘못 악마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현직 경찰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력 관계로 너무나 지금 잘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도 이미. 그 부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제가 여기 담당 검사나 검사실의 수사관들하고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실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조차도 이게 사례집이나 보도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자료를 낼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도 보안 수사를 요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보안 수사 요구는 정착이 된 형태입니다. 경찰과 검찰 간의 하나의 대화 채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검 협력이 있어야만 형사법 정의가 바로 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박은영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경찰하고 일선에서 협력하셨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막 원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팀 수사라는 개념이 결국 경찰과 검찰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일단은 범죄 혐의점 규명을 위해서 같이 뛰는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검경은 원팀인 거예요. 네. 우리가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이 공무원이잖아요. 이 경찰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왜 안 합니까? 이 피의자에 대해서 그 잘못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고 기소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이 충실히 이행을 한다. 지금 현장은 정착되어 있다. 다만 안 하는 경찰도 있죠. 제대로 못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 검사, 개별 경찰관들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우리가 고민하는 검찰 개혁을 왜 하려고 했는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져서 사건을 조작하는 지금 조작기소 지금 특위 보시잖아요. 네. 저런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져서 조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않도록 네. 그 검찰권 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만들려면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입니다. 아니 이제는 좀 제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제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 이제는 그만 얘기하고 이제 그거 끝내. 더 이상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끝내고 네네.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 건지. 견제 장치. 경찰 자체적으로 덮는 문제.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검찰 말고 다른 시스템으로 요 얘기만 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맞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넘어서 일단락을 하고 좀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그만 좀 해라, 좋겠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우수 사례집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안 수사 이렇게 잘했어라고 한 그 사례집을 보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겠다라는 그렇겠죠. 게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다행히
다행인 거는 아까 저 경찰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보안 수사 요구건이 또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일 처음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시비 거는 거 그리고 막 화풀이성, 분풀이성도 많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말 자체가 보안 수사할 것 이런 게 막 내려온 적도 있었어요. 그거 내려면 어떻게 보안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뭘 하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약간 홍명보 같네. 골 넣을 것. 실점하지 말 것. 그렇죠. 잘할 것 이런 거예요. 이러다 망했거든. 네. 그렇게 수사를 잘할 것. 그렇게 내려보내놓고는 사건은 암장한대요. 암장한대. 뭘 하라는 겁니까? 그래놓고 보안 수사권이 없어서 못 사건이 한다. 너무 밀려 있대. 그런 것 때문에 밀려 오히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사건을 하나 해결한 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검사가 사건 번호 사건이 떼져요. 많잖아요. 예. 네. 50개가 있는데 판매글을 왜 핀매글이라 썼어? 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한 실적 해결. 해결이에요. 한 건 해결. 그런 다음에 핀매글을 판매글로 고쳐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보내잖아요. 네. 다른 검사가 받습니다. 다른 검사가 그 사건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사건 하나 빼는 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하는 게 그냥 일단 내 사건 빼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적인 방법인 거예요. 사건이 많을 또 그래요? 때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현재 좀 이 보안수사 요구의 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행정적인 요구를 했다면 지금은 좀 법리적이고 쟁점이 뭔지를 찍어서 요거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네. 제대로 된 보안수사 요구가 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직접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안수사 요구에 조금 더 충실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다면 이제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나면 이렇게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통제라든지 아니면 공소관으로서의 역량이 더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네.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최근에 재래식 언론들의 심심찮게 등장하는 보도 사진이 뭐냐면 검사들이 막 서룻더미에 막 묻혀가지고 일이 막 밀려가지고 경무에 시달리는 것처럼.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 엄청 나오거든요. 네. 저는 철저하게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경찰이 거기에 비해서 제대로 좀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여론전에서는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겠죠. 언론이 검찰발 보도는 굉장히 신뢰하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뿌려줍니다. 그렇죠. 경찰발은 잘 신뢰를 그래서 안 한 측면도 있어요. 언론 플레이 측면에서 검찰이 훨씬 유리한 구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경찰이 네. 기술적으로 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여론전에서 너무 밀려요 지금. 맞습니다. 어제 토론회 했는데 이것도 잘 안 그렇죠. 실어주더라고요. 네. 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검사의 얘기를 충분히 언론에 실었으면은 어제 그 경찰관들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검찰의 얘기, 경찰의 얘기. 그러면 좀 충분히 그것을 수기할 수 있도록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검사님들은 내부 인터넷망에 댓글 하나만 달아도 아유. 언론에서 검사님들이 이렇게 다르셨다. 맞아요. 라고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문제지. 네. 우리라도 잘해야죠. 그렇죠. 예. 매불쇼 소중합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어쩔 도리 없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냉정하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이지훈 대변인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